저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여러분들에게 경제 관련, 주식 관련 얘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요즘 한동안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잘 올랐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너무 크게 다가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상승 기대 심리가 컸어서 이번에 약간 당황하였는데요. 그럴 필요 없죠. 저의 5년 동안 100만 불 만들기 영상 보시면은 2025년까지 100만 불이 목표잖아요. 지금 그 목표치보다 더 빠르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는데 이번 조정을 통해서 마음 내려놓고 욕심 없이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좌 공개는 상황 봐서 한 번 더 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대처법은 상황 보면서 다시 상승하면 그냥 좋은 거고, 만약 더 떨어지면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딥이라고 생각하실 때 사시면 됩니다. 아직은 공황이다 버블이다를 판단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엘 아리언, 빌 레크먼 등의 전문가들도 약간의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의 70% 이상이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투자해야 할 현금들은 늘어가는데 너무 고점이라서 쉽게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동시에 팔은 거라고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9월이 주가가 약한 달이고 노동절 전후로 주가가 조정이 온다고 봤을 때는 신기하게 정확히 들어맞은 것입니다. 평소에도 미국 주가는 공휴일이 있는 금요일에 약한 편입니다. 또 한 가지, 예전에는 200, 300포인트마다 이렇게 오르다가 빠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밸런스가 최고치면 조정이 한번 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보니까 쭉 한 1000포인트 가까이 쭉 올라요. 계속 오르다가 한번 빠질 때 또 쭉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S&P 편입이 4일날 될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테슬라가 시간외에서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결론은 미국 주식 투자는 두려워서 하지 않는 사람만 못하는 것입니다.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일보다 빠른 날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아껴 주식에 투자하신다면 여유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팬데믹 시대에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의 길로 경제적 자유로 들어서고 있다는 즐거운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 전에 9월 4일 모틀리풀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도큐사인, 줌 비디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줌 비디오도 다음에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나스닥이 이틀째 계속 빠지고 있고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죠. 줌은 3일 전에 끝내주는 2분기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전분기 대비 355% 오르고 전년 대비 284%나 올랐습니다. 어닝 발표 후 투자자들 매수가 급등하며 주식이 그날 40%까지 올랐었죠. 또 어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2분기 예상치 매출을 뛰어넘는 매출을 공개했죠.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주당 순이익을 0.03달러로 높게 발표했죠. 또한 도큐사인도 예상 매출액을 넘어선 실적을 달성했고 0.17 높게 발표되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도큐사인은 3분기에도 월스트리트의 예상치를 넘는 매출을 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테크 기업들의 문제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도큐사인이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위험성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앞으로 팬데믹 때문에 많은 것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어 수혜를 얻고 있는데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줌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또한 많은 테크 주식의 공통점인데요. 매출액보다 도큐사인은 45배 높은 밸류에이션, 줌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각각 115배, 54배나 높습니다. 이 세 회사 모두 높은 밸류에이션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도큐사인은 줌과 세일즈포스 소프트웨어 안에 통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 이 주식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도큐사인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도큐사인은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미국의 전자서명 기술 회사로 188개국 2만 5천 개 이상의 기업과 8,500만 명의 사용자가 다큐ment 사인을 사용하여 문서를 종이 없이 보내고 서명하고 관리합니다. 2003년 창업한 도큐사인은 현재 미국 전자서명 시장 점유율 68%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이며 2018년 나스닥 증시에 상장하였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해 구독 모델로 요금을 받으며 2020년 기준 약 40%의 높은 구독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0년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되면서 큰 모멘텀을 받았고 2012년에는 페이팔과 파트너십으로 결제에 전자서명을 도입했습니다. 이후에 세일스포스, 구글 드라이브 등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의 도큐사인의 전자서명이 들어가면서 주목받았습니다. 포춘 500기업 중 300곳 이상이 도큐사인의 고객일 정도로 전자서명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명의 경우 기술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 여러 업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경우 높은 기술력과 제품 보안을 필요로 하기에 도큐사인이 타 기업에 비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도큐사인 매출액의 80% 정도가 전체 고객의 10%를 차지하는 엔터프라이즈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어 타 업체의 난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액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FY21 Q1은 2020년 2월에서 4월인데 전년 동기 대비 빌링스, 수주 잔고는 61% 상승하였고 매출액은 45%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고객 수는 39%가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엔터프라이즈 앤 커머셜 고객은 5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효과로 도큐사인 앱 다운로드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도큐사인 MAU, Monthly Active User는 또한 128만 명에 이를 정도로 5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자서명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250억 달러로 추정되는 전자서명 침투율은 아직 6%에서 8%에 불과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이서명 시장에 머물러 있던 많은 기업들, 개인들이 전자서명 시장으로 대거 옮겨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큐사인의 경우 다양한 기관의 인증을 획득하여 높은 기술력과 보안을 인정받았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정부기관과의 추가 계약이 기대되고요. 아시다시피 정부기관에서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아직 적자인 기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PS와 매출이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원인이었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부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테크 말고 부를 형성하기 위한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지금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이분은 재무나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부자들의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좀 생소했던 클릭하면은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리드 광고를 팔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주당 60시간씩이라고. 근데 어느 순간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1시간씩 일하게 됐어요. 2007년에 회사를 60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사업이 어느 정도 승승장구하였고요. 여기서는 세 가지 차선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인도, 가난으로 가고요. 두 번째 서행 차선, 평범한 삶이고 세 번째 추월 차선, 부로 가는 차선입니다. 인도로 가는 사람들은 부채에 대한 인식은 신용카드 대출은 좋은 것이야. 그리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사야 하고 시간에 대한 인식으로는 시간은 충분해. 교육은 공부를 졸업과 동시에 끝. 돈에 대한 인식은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해야지. 벤츠를 6년 동안 할부로 구입하고 목적지는 무슨 목적지? 나는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미숙한 돈 관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행차선은 평범한 삶을 의미하는 건데요. 취직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한 주에 5일은 꼬박 출근해야 되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며 한 잔에 10달러씩 하는 커피는 그만 마셔야 되고 살 능력도 없는 스포츠카는 그만 생각하고 65세 정년을 맞기까지 인생의 즐거움을 미뤄야 하고 저축하고 또 저축하라. 그래서 서행차선의 천천히 부자 되기 전략의 원동력은 시간이다. 당신이 기다리는 빛나는 내일은 40년 후에나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젊어서 부자로 사는 인생과 또는 늙어서 부자로 사는 인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당연히 30대의 부자가 되는 것이 65세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 그러죠. 서행차선에 필요한 무기는 검소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초과 근무하고 승진하고 소득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펀드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서행차선 계획에 따르면 통제 불가능한 제한적 영향력밖에 발휘할 수 없으므로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시간의 흐름을 기본으로 하는 공식에 매인다면 돈은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은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야지 돈과 맞바꿔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추월 차선을 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운동선수라든가 가수, 배우 또는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회사의 경영진들, 예를 들면 스톡 옵션을 팔아가지고 2천만 달러를 거머쥐고요. 그리고 추월 차선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빠른 부가 형성되고 회사를 설립하고 4년 만에 320만 달러에 팔고
또 4년 동안 예를 들면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일주일에 6일씩 일하고 이제는 여러 신생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이제껏 상상도 못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추월차선의 부채에 대한 인식은 빚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키울 수 있다면 빚은 유용하고 시간에 대한 인식은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야. 배움을 멈추는 즉시 성장도 멈추지. 이 돈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지.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야. 돈은 내가 만들어낸 가치를 반영해. 여기 전략이 또한 중요한데 더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시간과 돈 그리고 개인적 성취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합니다.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시대에 빠르게 부자가 되려면 인터넷을 포함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백만장자가 된 사람 수의 총합보다 지난 5년 동안 인터넷 덕분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은 24시간 돌아가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수도 훨씬 광대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현존하는 사업 아이템 중 최고로 꼽힙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부를 창조하려 할 때 기존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진행하지 못하는 큰 이유들 중 몇 가지는 방법을 모른다와 시간이 없다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하나의 시간 안에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데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당신의 부도 최대화가 됩니다. 운전 시, 운동할 때, 작업 대기 시, 화장실 사용 시 등 모든 짜투리 시간을 책을 읽거나 강의 뉴스를 듣는 교육의 시간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또한 다 아시겠지만 목표 성취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간절히 부를 원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실행할 만큼 의지가 강하지 못하며 이것이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삶을 이끌지 못하고 삶의 쳇바퀴에 끌려가다 보면 50년간 무한 경쟁 속에서 살게 되는데 바짝 일해서 그러한 삶에서 탈출하는 것이 50년 무한 경쟁보다 덜 힘든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 적당한 안락을 누리거나 나중에 화려한 안락을 누리는 것은 나의 지금의 선택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음은 POS를 만드는 업체인 스퀘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OS는 금전 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매상 금액을 정산해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매 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 처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카드 결제 단말기가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퀘어의 CEO 잭 도시는 트위터의 공동 경영자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스퀘어의 경영을 집중하여 트위터를 등한시한다며 대표직 해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적자를 유지하던 스퀘어는 2019년 흑자로 전환하였지만 또 보시면은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 다시 조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퀘어는 주로 거래 수수료가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수익이 또 증가하였고 스퀘어 서비스의 이용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퀘어 서비스의 내용을 보시면 페이팔과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은 페이팔은 온라인 거래 시장을 중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스퀘어의 경우는 오프라인 거래 시장을 중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시장까지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점 주식거래, P2P 투자, 비트코인 예금과 같은 투자 서비스를 캐시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은 스퀘어의 장점으로도 작용합니다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표에 Q2 보시면 비트코인 레비뉴가 거의 반 가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퀘어의 장점은 처음에 아이패드 스탠드가 이뻐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스퀘어의 가장 큰 장점은 크레딧 카드 받는 시스템을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수료도 싸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일반 POS와 가장 다른 점은 클라우드 베이스라서 다른 가게에서 손님이 카드를 쓰고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입력하면 그 정보가 모든 스퀘어 사용자에게 공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은 첫 번째,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되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곧 실적 향상에 영향을 주겠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큰 기업들에게까지 확장되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스퀘어의 결제 플랫폼 캐시앱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 달 평균 사용자가 700만 명에서 3천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 하드웨어를 보시면 레지스터는 POS 기계인데요. 일체형으로 사용하거나 분리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크레딧 카드 머신입니다.
탭, 딥, 스와이프 등 모든 결제 방식이 가능하며 영수증까지 해당 기기에서 바로 발급되고요. 여기 아이패드용으로 만들어진 스탠드인데요. 귀여운 스위블 기능도 있네요. 보통 이제 팁내라고 이렇게 돌려놓죠. 이것은 휴대용 카드 결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전통적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복잡한 계약 사항들과 그로 인해 다양한 수수료들이 발생하는데 이 스퀘어는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퀘어에 대한 시킹 알파 9월 2일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퀘어의 캐시앱 현금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피터 루데기어가 166%의 스퀘어 급등이 코로나의 혜택을 받은 현금 앱 덕분이다라는 기사가 발표된 후 스퀘어 주가가 1.7% 하락했습니다. 현금 앱의 매출이 2분기에 비해 2배나 올랐고요. 왜냐면 앱에서 부양책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한 달 사용자가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소매상들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했기 때문에 판매 생태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스퀘어는 현재 예상 수익의 174배로 거래되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캐시앱이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부양책이 계속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그래프는 애플과의 비교입니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도 수익률이 애플보다 더 높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표에는 도큐사인이랑 스퀘어를 비교 분석한 게 있는데 바이 레이링은 18, 12, 홀드 레이링은 26, 그리고 셀 레이링.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만 보면 도큐사인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레이링 스코어가 좀 더 높네요. 여기 보시면 도큐사인의 경쟁업체인데 서비스 나우, 그리고 스퀘어가 도큐사인의 경쟁업체예요, 같이.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있고요. 9월 3일 모틀리플 뉴스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도큐사인과 스퀘어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오픈헤이머의 애널리스트들은 도큐사인 주식에 대한 목표 주가를 주당 $300로 50%나 인상했습니다. 이때가 도큐사인 어닝 발표 전이었는데요. 오픈헤이머 측에서 도큐사인의 어닝 리포트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예상이 딱 들어맞았네요. 도큐사인을 핵심 투자 보유로 간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미주호 은행에서 스퀘어의 구매 등급과 목표가를 $225로 잡으면서 스퀘어에 대해 투자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스퀘어의 캐시 앱이 2023년까지 사용자가 2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럴 경우 수익이 4배로 뛸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도큐사인과 스퀘어 모두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위험성은 없어 보이지만 아까 다른 기사들에서 보았듯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큐사인과 스퀘어를 오늘 다룬 이유는 굉장히 요새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있는 인기 종목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회사 다 곧 안정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아야 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힘든 시기에 영상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스포테이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